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70대 할아버지의 작은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성공담은 아니지만 진짜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3세인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죠. 젊은 시절에는 농사를 지으셨고 나중에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서울로 떠나고 부인마저 3년 전 세상을 떠나면서 할아버지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 민수는 IT 회사에 다니며 너무 바빠서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고향에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 민수에게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즉 할아버지에게는 손자인 준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호라는 아이가 문제였어요. 할아버지와 만날 때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대화를 시도해도 네, 아니요로만 대답할 뿐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손자와의 거리감을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유튜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강사 선생님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두 유튜브를 본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할아버지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유튜브를 해보면 손자와 공통 화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73세의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청년회 회장인 30대 청년 박현수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현수 씨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유튜브가 뭔지 아세요? 하고 물어봤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나서는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셨어요. 하지만 카메라 앞에 앉자마자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이걸 정말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네, 할아버지. 그럼 뭘 말해야 하지? 할아버지는 30분 동안 카메라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첫날은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어려웠어요. 말을 시작하면 중간에 끊어지고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더듬거렸습니다. 현수 씨도 이렇게 어려워할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그냥 평소에 하시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평소에 하는 이야기? 내 옛날 이야기나 경험담 같은 것 말이에요. 세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5분짜리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주제는 6.25 전쟁 때 내가 겪은 일이었는데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7살이었을 때의 기억을 더듬더듬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지? 아, 맞다.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를 캐먹었어요. 영상 편집을 배우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현수 씨가 아무리 설명해도 할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자르고 붙인다는 거야? 할아버지, 천천히 해보세요. 결국 현수 씨가 대신 편집을 해주고 할아버지는 제목 정도만 생각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첫 영상을 올렸을 때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하루 종일 조회수가 3회였어요. 그것도 할아버지가 계속 세로 고침을 누른 것 때문이었죠. 3명이 봤다고? 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10번 정도 세로 고침 누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진짜로는 아무도 안 본 거네? 할아버지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영상 만들기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조회수가 27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첫 댓글이 달렸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재미있네요.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요. 단 한 줄의 댓글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옛날 결혼식은 어땠을까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는 말이 많이 들어갔지만요. 이 영상의 조회수는 52회였습니다. 댓글도 3개나 달렸어요. 할아버지는 댓글 하나하나를 10번씩 읽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어요. 세 번째 영상을 찍을 때는 중간에 할아버지가 감정이 북받쳐서 우시는 바람에 영상을 5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촬영 중간에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30분짜리 이야기가 모두 날아가 버린 거죠. 아, 이게 다 날아갔다고? 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배터리 확인을 안 했네요. 할아버지는 그날 너무 낙담해서 며칠 동안 영상 제작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요령이 생겼어요.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무슨 이야기를 할지 메모해 두기도 하고 중간에 말이 막히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5번째 영상 내가 젊었을 때 꿈은 조회수가 156회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유튜브를 해? 늙은이는 집에서 조용히 있어라. 할아버지는 이런 댓글을 보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우울해하셨어요. 내가 너무 주제 넘은 짓을 한 건 아닐까? 현수 씨가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응원 댓글들이 더 많이 달렸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할아버지 이야기 기다리고 있어요. 나쁜 댓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런 댓글들을 보고 할아버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6번째 영상 요즘 젊은이들이 궁금한 옛날 이야기를 올렸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반응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조회수가 300회를 넘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실수는 많았습니다. 7번째 영상에서는 할아버지가 실수로 녹화를 중단해 버렸는데 본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30분이나 이야기했는데 왜 5분밖에 안 찍혔지? 할아버지가 중간에 정지 버튼을 누르셨어요.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현수 씨도 매번 도와주는 게 쉽지 않았어요. 8번째 영상을 준비할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구독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나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구나 하고 새삼 느꼈다고 해요. 감기가 나은 후 9번째 영상을 올렸는데 이때 처음으로 조회수가 1000회를 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놀라셨어요. 진짜 1000명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고? 네, 할아버지. 하지만 이때쯤 되니까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소재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특별한 경험이 많지 않아.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일상적인 이야기들도 해보기로 했어요. 10번째 영상은 시골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의 하루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라디오 듣고 텃밭에서 채소 따고 저녁에는 혼자 TV 보는 평범한 일상을 담았어요. 그런데 이 영상이 의외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소한 일상이 참 따뜻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이때쯤 손자 준호가 할아버지의 유튜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친구가 야, 너네 할아버지 유튜브 하시는 거 알고 있어? 라고 해서 알게 된 거죠. 준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할아버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준호는 할아버지의 모든 영상을 다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이 할아버지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준호가 다음 주말에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먼저 대화를 시도하더군요. 할아버지 유튜브 하시는 거 봤어요. 아, 너도 알았구나. 왜 안 알려주셨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데. 준호는 그날 할아버지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갑자기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11번째 영상에서 할아버지는 준호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게만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손자가 내 유튜브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기쁘긴 한데 아직은 좀 어색해요. 갑자기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가 오히려 시청자들의 공감을 더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12번째 영상을 준비할 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동안 구독자들은 계속 걱정했어요.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동받았다고 해요. 퇴원 후 첫 영상에서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이 올라서 병원에 있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 영상은 조회수가 5,000회를 넘었어요. 그리고 응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13번째 영상부터는 준호가 가끔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안 좋아해요. 그래도 내 이야기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세대 차이 때문에 의견이 부딪힐 때가 많았어요. 준호는 더 트렌디하게 만들고 싶어 했고,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14번째 영상을 만들 때는 둘이 크게 다퉜어요. 준호가 할아버지는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고 했고, 할아버지는 젊은 애들은 전통을 무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준호는 삐져서 집에 가버렸어요. 할아버지도 서운해 하셨고요. 며칠 후에 준호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할아버지도 나도 미안하다. 내 의견도 들어봐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5번째 영상부터는 서로 타협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준호의 젊은 감각을 조금씩 더한 거죠. 이때부터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조회수도 10,000회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6번째 영상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실수로 다른 유튜버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댓글에서 표절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댓글들을 보고 크게 상처받으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 흉내를 낸다고? 할아버지 비슷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야, 이런 식으로는 안 돼.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우울해하셨어요. 그리고 17번째 영상에서 직접 사과를 하셨습니다. 제가 실수로 다른 분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솔직한 사과가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할아버지 잘못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18번째 영상에서는 할아버지와 준호가 함께 출연했어요.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대화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해봐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자꾸 의식하게 되네. 몇 번 시도한 끝에 겨우 20분짜리 영상을 완성했는데 편집하고 나니까 7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이 영상이 할아버지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조회수가 3만 회를 넘었거든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19번째 영상부터는 할아버지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실수는 많았습니다. 20번째 영상에서는 할아버지가 중간에 이야기를 잊어버려서 5분 동안 뭐였지? 하면서 기억을 더듬는 장면이 나왔어요. 편집할 때 이 부분을 자를지 말지 고민했는데 준호가 이런 것도 할아버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 그냥 두자고 해서 그대로 뒀어요. 그런데 시청자들이 이런 모습을 더 좋아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정감 가요.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모습이에요. 21번째 영상에서는 할아버지가 기술적인 도전을 해봤어요.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까지 해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영상이 거꾸로 찍히고 소리는 안 들리고 편집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게 뭐야? 내가 거꾸로 나와 있네? 할아버지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찍으셨어요. 결국 준호가 다시 편집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제대로 해볼게. 22번째 영상에서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어요. 영상은 제대로 찍혔는데 편집에서 소리와 영상이 안 맞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인 23번째 영상에서야 겨우 할아버지 혼자서 완성한 첫 번째 영상이 나왔어요. 퀄리티는 떨어졌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뿌듯해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 영상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거든요. 24번째 영상에서는 할아버지가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3주기가 된 할머니 제사를 지내면서 많이 우울해지신 거죠. 할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쓸쓸해. 영상에서도 할아버지의 슬픔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평소보다 목소리도 작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더 많은 위로를 보내줬어요. 할아버지 많이 슬프시겠어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이런 댓글들이 할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25번째 영상은 거의 한 달 만에 올라왔어요. 할아버지가 우울해서 영상을 찍을 기분이 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준호가 할아버지를 달래고 현수 씨도 여러 번 찾아왔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구독자들이 계속 걱정하는 댓글을 남기는 걸 보고 할아버지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5번째 영상에서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요즘 많이 우울했어요.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외로움도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가 오히려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람인데 당연히 힘들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26번째 영상부터는 할아버지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솔직하고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 어제 준호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봤거든요. 오늘은 좀 피곤해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이런 일상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27번째 영상에서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외부 활동을 해봤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유튜브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로 한 거죠. 하지만 반응은 시원치 않았어요. 그런 걸 왜 해? 창피하지도 않아. 늙은이가 그런 걸 하면 안 돼. 할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며칠 후에 경로당에 계신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철수야, 너 그 영상 하나 보여줄래?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영상을 보시고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거 정말 네가 한 거야? 대단하네. 점점 더 많은 동네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28번째 영상에서는 이런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분들이 이상하게 보셨는데 지금은 응원해 주세요. 사람들이 변하는 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29번째 영상에서는 할아버지가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해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라이브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오는데 할아버지가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네. 뭐라고 썼지? 1시간 동안 라이브를 하기로 했는데 30분 만에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해서 중단해야 했어요. 라이브는 너무 어려워. 나는 그냥 미리 찍어서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시청자들은 이런 솔직한 모습도 귀엽게 봐줬어요. 할아버지 라이브 안 하셔도 돼요. 녹화 영상이 더 좋아요. 30번째 영상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된 시점이었거든요. 벌써 1년이 됐네요. 처음에는 3명이 봤는데 지금은 구독자가 몇 명이지? 8,500명이에요, 할아버지. 8,500명이라고? 정말? 할아버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줄.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요즘은 뭘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져요.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지? 31번째 영상에서 할아버지는 이런 솔직한 고민을 털어놨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부담이 좀 돼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에 시청자들이 오히려 더 따뜻한 반응을 보였어요. 할아버지, 부담 가지지 마세요. 평범한 이야기도 할아버지가 하시면 특별해져요. 32번째 영상에서는 할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해진 거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기저기가 아프네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영상에서도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상 찍는 것도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자꾸 자세를 바꿔요. 몇 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영상 업로드가 불규칙해졌어요. 33번째 영상은 한 달 만에 올라왔는데 할아버지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많이 걱정하셨죠? 무릎 치료 때문에 영상을 못 올렸어요. 지금도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용기를 내서 찍어봤어요.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시청자들이 더욱 애틋한 마음을 보였어요. 할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34번째 영상에서는 준호가 본격적으로 할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혼자서는 영상 제작이 힘들어졌거든요. 요즘은 준호가 많이 도와줘요. 내가 혼자서는 이제 좀 힘들어졌나 봐요. 하지만 준호도 고3이 되면서 시간이 부족했어요. 수능 준비 때문에 할아버지를 자주 도와줄 수 없게 된 거죠. 35번째 영상에서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준호도 이제 수능 준비로 바빠요. 나도 그 나이 때가 있었으니까 이해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꽤 어려웠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생겼거든요. 36번째 영상은 화질이 흐릿하게 나왔고 37번째 영상은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이 스트레스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38번째 영상에서는 할아버지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어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직접 배워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어려웠어요. 70대 할아버지에게 복잡한 편집 프로그램은 너무 복잡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버튼이 너무 많아. 현수 씨가 와서 가르쳐줘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이 버튼을 누르고. 어? 어디? 여기? 아니요, 그 옆에. 이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몇 시간을 해도 간단한 편집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39번째 영상에서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편집은 정말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새삼 느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배워보려고요. 늦어도 배울 수 있다고 믿어요. 40번째 영상에서는 드디어 할아버지가 혼자서 간단한 편집을 성공했어요. 자막 하나를 넣는 것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큰 성취였죠. 봐요. 내가 글자를 넣었어요. 이런 작은 성공에 시청자들도 함께 기뻐해 줬어요. 할아버지 대단해요. 저보다 잘하시는데요. 41번째 영상에서는 할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읍내에서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할아버지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할아버지는 기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나를 알아보다니.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생겼어요. 이제는 밖에 나갈 때도 조심해야겠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42번째 영상에서는 할아버지가 지역 신문 인터뷰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동네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인터뷰는 잘 됐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기자분이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답변했나 모르겠어요. 43번째 영상에서는 그 신문 기사가 나온 후의 반응을 이야기했어요. 신문에 내 사진이 나왔어요. 동네 분들이 다들 봤대요. 어떤 분은 신문에 나온 유명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뿌듯해했어요. 44번째 영상에서는 할아버지가 새로운 걱정을 털어놨어요. 요즘 너무 관심을 받으니까 걱정이 돼요. 내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할아버지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말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돼요. 45번째 영상에서는 준호의 수능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준호가 수능을 봤어요.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준호가 다시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게 되면서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고 노력했어요. 준호가 대학에 가면 또 바빠질 텐데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지. 46번째 영상에서는 할아버지의 구독자가 드디어 1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1만 명이라고요? 정말요?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아 했어요. 처음에 3명이 봤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1만 명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 영상을 보시니까 더 잘해야겠어요. 47번째 영상에서는 할아버지가 1만 구독자 기념으로 특별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시청자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하는 내용이었죠. 정말 감사해요. 73살에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영상을 찍으면서 할아버지가 중간에 울컥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이런 솔직한 감정 표현에 시청자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48번째 영상에서는 준호의 대학 입학 결과를 기다리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담았어요. 준호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신경 쓰이게 했나?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기도도 하고 절에도 다녀오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49번째 영상에서 드디어 준호의 합격 소식이 나왔어요. 됐어요. 우리 준호가 대학에 붙었어요. 할아버지의 기쁨이 화면 너머로도 전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어요. 준호가 대학에 가면 서울로 가야 하는데 자주 못 만날 것 같아서 벌써 그림이네요. 50번째 영상은 정말 특별했어요. 할아버지 유튜브의 2년을 돌아보는 영상이었거든요. 벌써 50번째 영상이네요.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동안의 어려웠던 순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말도 제대로 못했고 기계 다루는 것도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중간에 악성 댓글 때문에 상처받기도 했고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건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따뜻한 댓글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앞으로의 계획도 소박하게 이야기했어요. 100번째 영상까지는 해보고 싶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준호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사회인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고 싶거든요. 영상 마지막에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를 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준호와 가까워진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이 50번째 영상은 할아버지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15만 회였거든요. 댓글들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달렸어요. 할아버지 2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실패와 성공을 모두 보여주셔서 더 진짜 같아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75세가 되었고 여전히 매주 영상을 올리고 계세요. 구독자는 1만 5천 명 정도로 다른 유명한 유튜버들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전히 실수도 많이 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려워하기도 해요.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영상을 못 올릴 때도 있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도전하고 계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느려도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고요. 준호는 대학에 가서도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둘 사이의 관계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아버지, 이번 영상 정말 좋았어요. 그래? 너무 길지 않았나? 아니에요. 할아버지만의 속도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73세에 시작한 작은 도전이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쳐가며 조금씩 성장한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3명이 보던 영상이 지금은 수만 명이 보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계세요. 나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특별할 것도 없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이는 새로운 도전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것. 최근 할아버지는 동네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유튜브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어르신들만의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도우면서 영상을 만들고 계시죠.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서로 실수도 보듬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할아버지의 꿈은 크지 않아요. 건강하게 100번째 영상까지 만드는 것. 그리고 준호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증손자에게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금도 할아버지는 매주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고 계세요. 때로는 소재가 떨어져서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73세에 시작한 도전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완벽한 성공담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같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나이 든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늦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김철수 할아버지가 2년간의 유튜브 도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의 평범하지 않은 용기. 그리고 그 작은 도전이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할아버지는 51번째 영상을 위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시작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건강하세요.